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특정 부위 주변 혈자리에 단 1분만 무언가를 붙이고 있어도 마치 10대 시절처럼 단단하게 반응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비아그라보다 10배는 더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대 남성분들은 비아그라의 끔찍한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보약의 철저한 배신감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이 1분의 기적은 말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 말 못할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해온 62세 비뇨기과 전문의 2호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의사 인생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견이자 여러분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혁명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토록 비싼 약들은 두통과 어지러움이라는 부작용만 남기고, 왜 수천만 원짜리 명품 보약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여러분을 철저히 배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전달 경로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100%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력이 약해진 것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의 기혈, 즉 에너지와 피의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드신 그 비싼 보약들, 녹용, 인삼, 홍삼, 산수유까지 그 모든 귀한 약재들을 여러분의 간이 몰래 다 훔쳐 먹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한 환자분은 정력에 좋다는 온갖 약재를 1년 동안 드신 결과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력을 되찾으려다가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독이든 약이든 반드시 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온 모든 물질의 독성을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귀한 약효까지 모조리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이 그 엄청난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지긋지긋한 약과 끔찍한 부작용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먹는 방식이 아니라 붙이는 방식입니다. 단 1분만 붙이고 있어도 여러분의 몸 전체가 근본부터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에 원하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더 놀라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제가 수십 년간의 치열한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그 비밀스러운 패치를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완벽한 비방까지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절대로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뜨겁게 만들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70세 박철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 앞에서 언제나 반듯하고 올곧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술과 담배를 철저히 멀리하시고 늘 정갈한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1년 전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여셨을 때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본 적 없는 말을 꺼낸다는 듯이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내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고마운 사람인데 제가 이제 남편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같은 약은 무서워서 감히 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비아그라를 먹어보셨다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완전히 깨질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약이라는 것 자체에 손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보약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보내준 홍삼은 기본이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녹용, 해삼, 산수유, 구기자까지 이 세상의 정력에 좋다는 것들은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규하듯 제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탕약 값으로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정말로 아무런 손톱만큼의 반응도 없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 약들이 전부 가짜였던 겁니까? 그분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 철저한 배신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한 침대를 쓰는 아내에게 이제는 남자가 아닌 그저 룸메이트가 된 것 같아서 매일 밤이 지옥처럼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자는 그 모습이 자신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비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료 기록과 그분이 직접 가져오신 약자의 목록들을 한참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약재들은 모두 최상품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진짜 녹용이었고 진짜 인삼이었습니다.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분께 정말 뜻밖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간 수치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그분이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 얼마 전 정기 검진에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수치가 조금 높다고는 했는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선생님, 범인은 바로 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크게 놀라며 되물으셨습니다. 네, 간이요? 아니, 정력이랑 간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천만 원짜리 보약을 선생님이 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다려서 마셨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간이 전부 다 훔쳐 먹었습니다.
제 말에 박 선생님은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비싼 보약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의 간 때문이라고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과연 간은 어떻게 여러분의 정력을 몰래 훔쳐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욕심 많은 간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한 비밀의 길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의 중요성과 피부로 흡수하는 방식에 대해 목 놓아 외치게 된 데에는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스승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약 20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다른 의사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환자가 정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정석이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약을 처방하면 할수록 환자들은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진료실 앞에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내가 지금 병을 고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환자들을 약에 중독시키고 있는 건가? 이런 깊은 회의감이 매일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한의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의학을 조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현대의학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의사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평생 동안 연구해온 나이 지긋한 한학자이자 약초 전문가셨습니다. 그분은 간견 내내 기와 경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가 흐른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강견이 끝나고 저는 그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기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명백히 피의 문제입니다. 피가 충분히 몰리면 서고 안 몰리면 죽는 겁니다. 기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 아닙니까? 제 오만하고 건방진 질문에 그 명인께서는 저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 젊은 의사 양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발기는 피가 맞소. 혈이 가야 하는 것도 맞소. 그런데 말이요, 그 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피가 제 발로 걸어갑니까? 그분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도지담배가 나아갑니까? 피는 배이고 기는 바람이요. 이 원장은 지금 바람기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돛담배만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처방하는 비아그라요. 엔진은 완전히 꺼졌는데 연료 펌프만 미친 듯이 돌리는 꼴이지. 그러니 환자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요. 기는 바람이고 피는 배이다.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으며 간곡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기는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그 양기라는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그분이 또다시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원장, 당신은 그 좋은 약재들을 전부 환자들 입에만 넣어주고 있지 않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먹는 게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없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도둑이요? 바로 간이요. 간이요? 그렇소.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반드시 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간은 욕심쟁이 문지기여. 아무리 비싼 보약이 들어와도 간이 먼저 그 약효의 90%를 낼름 먹어버려. 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일단 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만 겨우 피로 내보내는 거요. 당신 환자들이 수천만 원짜리 녹용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간이 전부 다 훔쳐 먹은 거야. 그래서 탕약을 먹으면 정력은 안 좋아지고 간 수치만 계속 오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초회통과 효과를 그분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지혜로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 갈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그 명인이 빙그레 웃으시며 자신의 팔목을 툭툭 치셨습니다. 왜 자꾸 좁은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문이 있지 않소? 가장 넓은 문이요? 피부 말이요. 피부는 숨 쉬는 기관이요. 피부는 마시는 기관이요. 피부로 약을 넣으면 간이라는 도둑을 만날 필요가 전혀 없지. 약효가 곧바로 기혈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것이 동의보감의 핵심, 경피 흡수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의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붙이는 약.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토록 비아그레에 의존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엄청나게 비싼 보약들이 여러분을 철저히 배신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명인께서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성의 힘은 피가 아니라 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둘째, 간이 여러분의 보약을 전부 다 훔쳐먹는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돈과 시간과 건강을 헛되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와 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의 발기라는 것은 자동차가 가파른 언덕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연료, 즉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이 바로 피, 즉 혈입니다. 피가 없으면 차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비아그라 같은 약은 이 기름을 억지로, 강제로 엔진에 쏟아붓는 연료 펌프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기름만 있으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야 하고 엑셀을 밟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엔진의 힘, 엑셀을 밟는 힘, 이것이 바로 기, 즉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60대를 넘어서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기름만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름을 강력하게 밀어줄 엔진의 힘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왜 꺼졌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를 모조리 태워버린 겁니다. 기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양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연료 펌프만 처방합니다. 엔진은 이미 다 식어버렸는데 기름만 억지로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되고 차가 부서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통이고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름과 엔진의 힘을 동시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꺼진 엔진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간이라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좋아, 그럼 엔진의 힘을 보충해야지 하고 녹용이나 인삼 같은 기를 살리는 좋은 약재를 비싸게 구입해서 정성스럽게 다려 먹습니다. 그 비싼 약재가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잘게 부서져 장에서 흡수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장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분과 약 성분은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해독 센터입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일단 잠재적 위험 물질로 간주하고 분해부터 하려고 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간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그냥 간이 먼저 훔쳐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원짜리 녹용을 정성껏 다려 드셨습니다. 그 약효를 100이라고 칩시다. 이것이 간을 통과하는 순간 간은 어디서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하고 그 약효의 80에서 90을 빼앗아서 분해해버립니다. 녹용의 그 강력한 양기가 간에서 다 해독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성이 제거된 고작 10이나 20 정도의 약효만 피 속으로 내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박 선생님이 수천만 원어치 보약을 먹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정력을 몽땅 다 훔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엔진을 살리려고 애써서 먹었는데 검문소에서 다 빼앗아 갔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현명한 의원들은 먹는 약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껍데기가 절대 아닙니다. 피부는 숨을 쉬고 마시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된 물질은 간이라는 검문소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수많은 모세 혈관과 경락을 타고 약효가 곧바로 100% 피 속으로 새우며들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명인께서 말씀하신 경피 흡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간이라는 도둑을 완벽하게 피해서 약효를 직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기와 혈을 동시에 살리는 그 귀한 약재들을 간에게 빼앗기지 않고 피부를 통해 곧바로 몸속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패치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기와 혈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패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비아그라의 빠른 속도와 보약의 근본적인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수백 년간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 오직 남성의 힘을 위해 사용되어 온 그 전설의 약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재들이 어떻게 피부를 뚫고 여러분의 몸을 근본부터 바꾸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 약재들의 조합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식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처방하는 황금 패치의 핵심 재료는 크게 4가지 군단으로 나뉩니다. 이 4가지가 마치 전개 군대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여러분의 몸을 점령해 나갑니다. 제1군단, 황제의 군대입니다. 바로 녹용과 인삼입니다. 이 2가지 약재는 기를 담당합니다. 제가 아까 기는 바람이자 엔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용은 그야말로 꺼져가는 엔진의 로켓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슴의 그 폭발적인 생장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에 꺼져가던 양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만듭니다. 인삼은 그 힘이 오래 지속되도록 받쳐주는 보급 부대입니다. 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계속 힘을 보태줍니다. 제2군단, 기를 뚫는 군대입니다. 바로 홍화와 계피입니다. 기라는 바람이 불어도 피라는 배가 찌꺼기에 막혀 있으면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홍화, 즉 이 꽃은 우리 몸에서 막힌 피를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파쇄기입니다.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은 어혈, 즉 죽은 피를 깨부수어 피가 다닐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계피는 그 길을 따뜻하게 덮이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좁은 파이프가 아니라 따뜻하고 넓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피가 따뜻해야 힘차게 흐릅니다. 제3군단, 물과 기름을 채우는 군대입니다. 바로 구기자와 육종용입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고 길이 활짝 뚫렸습니다. 하지만 연료 자체가 부족하면 소용없겠지요. 구기자와 육종용은 간과 신장의 진액, 즉 정을 보충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피를 만드는 근본 재료입니다. 정력이라는 말의 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이 마르면 남성도 마릅니다. 이 약재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역할입니다. 제4군단, 이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군대입니다. 바로 참기름 또는 들기름입니다. 이 귀한 약재들이 어떻게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루만 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기름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튕겨내지만 기름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천연 기름은 이 약재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피부의 장벽을 부드럽게 통과하여 혈관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약재들의 좋은 성분 중 상당수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만나야만 그 약효가 비로소 완전히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패치를 피부에 붙이는 순간 기름 배달 부대가 녹용과 인삼을 씻고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기가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홍화와 계피가 막힌 혈관을 뚫고 넓혀줍니다. 구기자와 육종용이 마르지 않는 피와 정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간이라는 도둑에게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을 거쳐 30분, 1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에 붙이고 10분, 20분이면 몸이 후끈해지고 기가 도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서서히 퍼지면서 3시간, 5시간 지속됩니다. 비아그라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도 않습니다. 내 몸의 근본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치열하게 연구한 황금 패치의 완벽한 원리입니다. 박 선생님은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그분이 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패치는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사겠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비싼 패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비방 패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박 선생님께 알려드린,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그 비방 패치의 황금 조리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기와 혈의 원리, 그리고 간을 완벽하게 피하는 피부 흡수의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기적의 비방 패치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황금 조리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박 선생님을 비롯한 제 소중한 환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방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엄청난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종이에 정확히 적어두십시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약을 만듭니다. 첫째, 약재의 가루들입니다. 제가 아까 4가지 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약재들로 구성해 드릴 것입니다. 기를 뚫는 군대에서 홍화, 즉 익꽃씨 가루와 계피 가루를 준비합니다. 홍화는 반드시 씨앗 가루여야 합니다. 홍화씨는 뼈와 혈관에 아주 강력한 힘을 줍니다. 막힌 것을 뚫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물과 기름을 채우는 군대에서 구기자 가루와 육종용 가루를 준비합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육종용은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만약 육종용을 구하기 힘드시면 산수유 가루로 대체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산수유 역시 남성의 정을 채우는 데 최고입니다. 소변 빈도가 잦은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황제의 군대에서 인삼 가루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삼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인삼 대신 황기 가루를 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황기는 기를 보충하는 가장 안전한 약재입니다. 몸에 열을 내지 않고 기만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반대로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인삼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정확하게 맞게 고르십시오. 이것이 비방의 핵심입니다. 녹용은 너무 비싸고 가짜가 많으니 일단 이 5가지만 준비하십시오. 홍화씨, 계피, 구기자, 육종용, 혹은 산수유, 인삼, 혹은 황기. 이 5가지 가루를 준비하십시오. 어디서 구하냐고요? 요즘은 큰 시장의 약재상이나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상점에서 좋은 품질의 가루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달부입니다. 바로 기름과 꿀입니다. 기름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냉압착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입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소하게 먹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볶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짠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살아있어서 그 자체로도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을 청소합니다. 배달부가 약자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고 냉장 보관된 것을 쓰십시오. 꿀은 천연 생꿀이어야 합니다. 꿀은 단순히 약재를 끈적이게 반죽하는 접착제 역할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꿀 자체도 남성 호르몬을 깨우는 붕소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꿀은 여러 약재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접착제마저 약인 셈입니다.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으로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율입니다. 작은 종지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먼저 기름과 꿀을 붓습니다. 생들기름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습니다. 천연 생꿀을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제 약재 가루를 넣습니다. 구기자 가루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육종용 혹은 산수유 가루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홍화씨 가루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것이 1대1대1의 기본 뼈대입니다. 정을 채우고 혀를 뚫는 기초 공사입니다. 이제 불을 지피는 황제의 군대를 넣습니다. 인삼 혹은 황기 가루는 차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계피 가루도 차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를 움직이는 강력한 약재이므로 너무 많이 쓰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 숟가락이 완벽한 황금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들기름 한 숟가락, 천연 생꿀 한 차 숟가락, 그리고 구기자, 육종용, 홍화씨 가루를 각각 한 차 숟가락씩, 인삼, 황기, 계피, 가루를 각각 반차 숟가락씩. 이제 이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반죽하십시오. 약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그러면 기름과 꿀과 약재가 완벽하게 섞여 아주 향기롭고 끈적끈적한 황금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접 만든 기적의 패치입니다. 이것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황금 패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의 혈자리와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황금 반죽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반죽을 패치로 만들어 약효를 극대화하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엉뚱한 곳에 붙이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가는 비밀의 문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첫째, 언제 붙여야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즉 오늘 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순간이 오기 약 20분 전에 붙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비아그라는 30분, 40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는 간을 거치지 않고 피부로 직통하기 때문에 빠른 분들은 10분, 15분만 해도 몸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의 속도를 따라잡는 완벽한 천연 방식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즉 나는 당장의 하룻밤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붙이고 주무시는 겁니다. 왜 밤이냐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잠든 사이에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건합니다. 기혈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에 약재의 힘을 밤새도록 피부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엔진 자체를 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 밤에 붙이는 방법을 훨씬 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둘째,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비밀의 문을 공개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성기에 직접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곳의 피부는 너무나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혈자리는 동의보감에서 남성의 정력과 생명력이 모이는 창고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혈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배꼽입니다. 네? 배꼽이요?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대줄을 통해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던 문입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은 지금도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궐혈이라고 부르며 신의 궁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꼽은 피부이면서 동시에 장기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약을 붙이면 약효가 간을 거치지 않고 뱃속의 모든 장기로 곧바로 퍼져나갑니다. 기를 살리는 가장 빠른 직통 노선입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랫배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관원혈이라고 부릅니다. 원기의 관문처럼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남성의 고환, 전립선, 방광으로 이어지는 기혈이 시작되는 발전소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하고 약을 불어 넣어주면 꺼져 있던 엔진 자체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용천혈이라고 부릅니다. 샘물이 용솟음 친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신장의 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정을 보충하는 구기자와 육종용을 말씀드렸지요. 그 샘물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밤에 이곳에 패치를 붙이고 자면 물과 불의 기운이 온몸을 돌아 전기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거즈와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팝니다. 아니면 상처에 붙이는 일회용 밴드 중에 네모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먼저 아까 만든 황금 반죽, 여러분의 새끼 손톱만큼 아주 소량만 떠냅니다.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소량입니다. 이것을 거즈나 밴드의 손 부분에 얇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꼽이나 관원 자리에 찰싹 붙이시는 겁니다. 발바닥 용천혈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배꼽과 아랫배 두 곳에 동시에 붙이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황금 반죽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거즈를 이용하는 것이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 그 부위가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치 핫팩을 붙인 것처럼 후끈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효가 피부를 뚫고 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비아그라처럼 머리가 아픈 신호가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이 예열되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박 선생님은 제 말씀대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패치를 배꼽과 아랫배에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황금 패치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황금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치명적인 주의 사항들에 대해 먼저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 패치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모두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 핫팩처럼 따뜻해진다는 말에 당장 따라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어떤 분들은 정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병을 얻어 응급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 사항입니다. 피부 알레르기입니다. 제가 아까 계피와 인삼을 넣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기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만큼 아주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한 분들은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화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배꼽 주변이 온통 시뻘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잡혀서 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분이 머리를 긁적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패치를 만들었는데 이왕 하는 거 효과를 빨리 보려고 계피 가루랑 인삼 가루를 3숟가락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꼽에 아주 그냥 떡처럼 붙이고 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호통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정력을 살리려다 배꼽을 데워 먹을 뻔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반차 숟가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황금 비율은 여러분의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이자 최적의 비율입니다. 절대 그 이상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패치를 배꼽에 붙이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부드러운 곳에 여러분이 만든 황금 반죽을 새끼 손톱만큼 바르고 3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아무렇지도 않고 따뜻하기만 하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게 변한다면 여러분은 이 약재들에 알레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이 패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박 선생님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인삼, 녹용, 계피 같은 약재들이 기를 강력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강하게 확장시키고 피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이 강력한 기혈순환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심장에 부담을 주듯이 말입니다. 물론 비아그라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미 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인삼과 계피 양을 절반으로 더 줄이십시오. 반차 숟가락이 아니라 1/4차 숟가락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인삼 대신 황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이 효과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심리적 의존입니다. 이 패치는 효과가 정말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붙이는 날과 안 붙이는 날의 차이를 즉시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패치 없이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심리적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비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약에 의존하던 여러분들을 패치에 또 다른 의존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패치는 목발과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잠깐 짚는 목발입니다. 여러분의 기혈순환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매일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 패치 효과를 보시고는 너무 좋아서 이것만 믿고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왜 효과가 떨어졌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한쪽에서는 엔진에 불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이 패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패치도 결국 소용이 없어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3개월은 꾸준히 사용하시되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치를 붙이지 않는 날에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운동과 좋은 음식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패치는 치료제이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인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고,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심리적 의존, 이것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신 분들만이 이 비방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 조리법과 치명적인 경고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기적의 패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완벽한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시 70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간이라는 도둑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렸던 분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비아그라도 먹지 못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황금 패치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삼과 계피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편이라 인삼 대신 황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팔 안쪽 피부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배꼽과 아랫배에 그 황금 패치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진료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흥분해서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너무 따뜻합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아랫배에서 무슨 불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잠을 잔 적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꺼져 있던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3번, 4번을 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대로 푹 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아랫배의 단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광과 전립선의 발전소라고 했습니다. 그 발전소를 황금 패치로 따뜻하게 데워주니 기에 힘이 살아나면서 밤새 새어나오던 소변 수도꼭지를 꽉 잠가준 것입니다. 기가 돌면 전립선과 방광이 먼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은 이 패치를 꾸준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아내분과 함께였습니다. 아내분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내분이 부끄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 부부가 지난 10년간 각방이었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약 때문에 그런 걸 아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동지처럼 살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걸 붙인 지 2주일 만입니다. 어제 저녁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비아그라처럼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처럼 내 몸이 내 몸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 찾았다면서, 다시 남편을 찾은 것 같다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제 정력만 살린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저희 부부를 살리신 겁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순간이 있을까요? 이 패치는 간이라는 도둑을 피해 기와 혀를 동시에 살려 여러분 몸의 엔진 자체를 수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62세의 김영호 사장님이십니다.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아주 급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매일 밤 붙이는 근본 치료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런 거 오래 못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효과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저는 그분께 황금 패치 조리법을 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중요한 순간 20분 전에 배꼽과 아랫배 그리고 발바닥에 딱 붙여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그날 밤 11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이 약간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 대체 무슨 약입니까? 아니, 제가 20분 전에 이걸 딱 붙였는데 배가 뜨끈해지더니 20년 전에도 없었던 힘이 솟았습니다. 비아그라보다 10배는 좋습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 심장도 안 뛰고 아주 그냥 내 힘 같습니다. 선생님, 나 이거 대량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분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약 아닙니다. 사장님 몸에 원래 있던 엔진에 불만 붙여드린 겁니다. 술 드시고 쓰시면 효과 떨어지니 술부터 줄이십시오. 이처럼 이 패치는 근본 치료와 즉각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노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방입니다. 이것은 박 선생님, 김 사장님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실천하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박한 고민, 그 무너진 자존심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라는 엔진의 힘이 꺼지고 혈이라는 연료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비싼 비아그라는 그 꺼진 엔진에 기름만 억지로 붓는 영리의 방법이라 부작용만 남겼고, 더 비싼 보약은 간이라는 도둑에게 모조리 빼앗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둑을 피해 엔진과 연료를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것. 피부라는 비밀의 문을 통해 기혈을 직통으로 살리는 황금 패치 비방이었습니다. 홍화씨와 계피로 막힌 길을 뚫고 구기자와 육종용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채우고 인삼이나 황기로 엔진에 불을 붙이고 생들기름과 꿀로 이 모든 것을 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것.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황금 패치 비방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다시 간이라는 도둑에게 비싼 보약을 바치며 자신의 몸을 탓하고 세월을 한탄하며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가까운 약재상에 들러 이 귀한 약재 가루들과 생들기름 한 병을 사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 무기력감, 남성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것을 더 이상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용기, 비싼 약이나 남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 내 몸의 근본, 그 기혈순환부터 스스로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 2호선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패치 비방을 딱 한 달만, 아니 2주일만 절대 주의 사항을 지키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랫배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그 청년의 활력으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성 활력은 비싼 약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피부 밑에, 그리고 그 피부를 깨우려는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편안하고 모든 아침이 힘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